이번 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오라클하고 MySQL 비교를 1차 시작했고요. 지난주에 음, 열 카테고리가 16개였는데 6번 힌트까지 하고 7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스크린샷 화면 보이시나요? 그래서 비디오 화면 이렇게 됐어요. 이것도 이쪽으로 좀 옮기고 그래서 44페이지 오늘은 7번 웨이트 이벤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라클은 웨이트 이벤트 개수가 웨이트 이벤트는 쿼리를 실행했을 때 이 쿼리가 지금 어떤 대기를 하고 있는지 오래 걸렸을 때 어떤 대기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이벤트입니다. 이거를 오라클은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4개 정도의 카테고리에 이벤트 개수가 보면은 다 하면 한 1000몇백 개가 돼, 1500개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반해 MySQL의 이벤트 개수는 다 합해도 한 2, 300개? 이렇게밖에 안 되죠. 보면 오라클이 좀 세분화되어서 이렇게 그 현재 진행하고 있는 어떤 이벤트를 세밀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MySQL의 이 웨이트 이벤트를 보려면 기본적으로 퍼포먼스 스키마 on이란 퍼포먼스 스키마란 베리어블을 on으로 세팅을 하고 봐야만 정확한 이벤트 클래스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번째로 백업 앤 리커버리 관련해 가지고는 오라클은 백업 관련해 가지고 백업 툴이 발맨이란 백업 받을 수 있는 툴이 있고요. MySQL이나 MariaDB는 엑스트라 백업이란 이게 퍼코나란 그 회사에서 엑스트라 백업이란 백업 툴을 개발해 가지고 아마 이게 상용 툴이 아니고 이것도 오픈 소스 툴로 아마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MySQL은 이 엑스트라 백업이 없으면은 온라인 백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점 백업밖에 안 되는데 엑스트라 백업을 이용하면은 온라인 백업이 된다고 봤는데 제가 직접 해본 건 없고요. 그래서 온라인 백업을 사용한다면은 엑스트라 백업을 사용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트랜잭션 격리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게 레벨이 하나, 둘, 셋, 네 가지의 트랜잭션 격리 수준이 있습니다. 오라클은 기본적으로 리드 커미티드를 사용하고요. 마리아DB나 MySQL 같은 경우는 repeatable 리드 레벨 2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는 SQL 로드 그러니까 텍스트 그러니까 데이터 전체 백업이 아닌 테이블 레벨에서 백업 받고 다시 리스토어하고 하는 툴이 오라클에는 텍스트 그 CSV 파일이나 엑셀 파일 같은 경우에 데이터가 있을 때 CSV 파일로 컨버팅하고 그거를 그 파일을 텍스트 파일을 오라클 테이블에 로드할 수 있는 툴이 로드가 있고요. 그리고 테이블 레벨에서 익스포트 임포트 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EXP IMP 임포트 툴이 있는데 이 툴은 서버에서 하는 게 아니고 클라이언트에서도 개인 PC에서도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내리고 익스포트하고 임포트 할 수 있는 툴입니다. 그에 반해 펌프라고 하는 툴은 실행은 클라이언트에서 해도 실행은 되는데 실제 그 백업 받고 익스포트하고 임포트 하는 게 오라클 서버, 그러니까 리눅스면 리눅스 서버에서 실행이 됩니다. 실제 파일 백업 받는 폴더도 오라클 서버에 백업이 받쳐지는 것입니다. 그에 해당하는 MySQL의 툴은 그 텍스트를 백업받고 임포트 할 수 있는 게 MySQL 임포트라는 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익스포트 임포트나 오라클의 펌프에 해당하는 이 툴들은 텍스트 파일로 백업받는 게 아니고 오라클 자체의 어떤 바이너리 파일로 백업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바이너리 파일로 백업받는 어떤 해당하는 MySQL에 해당하는 툴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원되는 언어는 오라클이나 MySQL을 보시면은 지금 개발 언어는 대부분 지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MySQL이나 MariaDB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많긴 한데 대부분 지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라클이든 MySQL이든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랭귀지는 거의 다 지원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리빌드 기능인데 이건 테이블의 인덱스를 생성하고 데이터가 많이 업데이트 되거나 딜리트 되거나 하면은 인덱스가 약간
성능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인덱스 리빌드를 할 수 있는데 그냥 리빌드 인덱스 할 수도 있고 리빌드 온라인 할 수도 있습니다. 그에 반해 MySQL과 MariaDB는 온라인 리빌드도 안 될 뿐더러 온라인 리빌드가 안 되고 오프라인 리빌드만 가능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온라인 리빌드가 안 된다는 것은 온라인 중에 그냥 와스 서비스를 내리지 않고 리빌드를 하면은 와스 세션에서 트랜잭션들이 락 걸릴 수가 있습니다. MySQL 통계 정보 관리 관련돼서 이야기해 보면은 MySQL의 그 쿼리들이 잘 수행이 되려면은 테이블에 뭐 테이블의 데이터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그러니까 몇 건이 있는지, 테이블의 컬럼에 유니크한 값이 몇 개나 있는지 이런 어떤 테이블 데이터에 대한 통계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잘 관리되어야만 그 쿼리가 복잡하더라도 그 통계 정보를 가지고 옵티마이즈라고 하는 어떤 오라클, 그러니까 MySQL 데이터베이스 엔진에서 쿼리 실행할 때 실행 플랜을 잘 짜주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MySQL의 통계 정보를 관리하기에 하는데 필요한 변수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그 통계 정보 관련된 그 MySQL 변수를 볼 때는 show global variables like percent stat이라고 보면은 이런 변수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InnoDB stat auto recalc라고 하는 이 변수가 on으로 되어 있으면은 자동으로 여기 보시다시피 테이블에 그 데이터 건수가 10% 이상 변경이 되면은 자동으로 통계 정보가 갱신된다고 되게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자동으로 통계 정보를 관리를 해줍니다. 이걸 꺼놓으면은 5% 해버리면은 데이터가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통계 정보가 변경이 안 되어가지고 실제로 테이블에 인덱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풀스캔 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어떤 것들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계정보 관리에 보면 그 mysql.innodb 테이블 스태츠라고 하는 이 테이블 뷰를 보면은 테이블 이름이 있고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테이블 이름이 있고 마지막으로 통계정보 갱신한 일자가 있고 그리고 현재 통계정보 여기에 n 언더바 로스는 실제 이 테이블 EMP employee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 건수가 아니고 마지막 6월 22일 14시 46분 23초에 그러니까 통계 정보를 갱신했을 때 이 건수가 이만큼 정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대충 이거를 읽을 때 앞에서 여기서 보시면은 통계 정보 여기 앞 페이지에 보면은 이 파라미터 InnoDB Stat Persistent Sample Pages라고 해가지고 이게 20으로 돼 있으면은 통계 정보를 디스크에 저장할 때 샘플링 한 페이지, 그래서 20페이지 정도의 데이터를 읽어가지고, 그러니까 전체가 이를테면은 100페이지면은 20페이지만 읽고 거기에 건수가 대충 있으면은 거기에 20%인 걸 읽었으니까 20% 100%로 환산해 가지고 데이터를 여기다가 로수를 반영하는 그렇게 반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클러스터드 인덱스 사이즈는 얼마다. 이게 이제 클러스터링 인덱스에 대한 사이즈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 정보는 요 정도를 가지고 이제 로수에 비해서 지금 쿼리가 복잡하게 이게 풀스캔 인덱스 스캔을 할 수 있는 쿼리가 들어오면 인덱스 스캔을 하고 안 그러면 풀스캔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통계 정보를 감안해 가지고 옵티마이저가 그리고 요 앞부분은 테이블에 대한 통계 정보고 요 그다음 페이지는 인덱스에 대한 통계 정보를 나타낸 겁니다. 인덱스 통계 정보도 동일하게 마지막 통계 정보와 스탯 네임과 밸류, 샘플 사이즈 얼마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인덱스에 대한 코스트를 구할 때 이 통계 정보를 가지고 코스트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옵티마이즈가. 그리고 그 다음은 스토리지 엔진. MySQL에는 여러 가지 스토리지 엔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스토리지 엔진 중에 맨 처음에 있었던 게 i3이고 그 다음에 들어온 게 BDB 그리고 지금 현재 대부분 InnoDB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스토리지 엔진 중에 트랜잭션이 되는 거는 InnoDB가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BDB는 대부분 제가 사용하는 데는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이 되고 제일 많이 쓰는 InnoDB를 여기 대부분의 아마 사이트에서도 InnoDB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캐릭터 셋은 요즘은 대부분 UTF-8을 다 사용하고 있죠. 유니코드 방식. 이전에는 사용했던 게 한글 방식인 EUCKR 요걸 2바이트 한글을 2바이트로 저장했던 방식의 캐릭터 셋, 문자 셋인데 요즘은 대부분 쓰게 되면은 UTF-8 한글 문자는 3바이트로 저장되는 UTF-8
문자 셋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가지고 퍼포먼스 스키마 관련해 가지고 잠깐 앞에서 그, 그 성능 정보를 보려면 퍼포먼스 스키마를 ON을 하고 해야 된다고 언급했는데 거기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상세하게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퍼포먼스 스키마에 대한 그 테이블을 보면은 퍼포먼스 스키마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베이스에 어, 셋업 언더바로 시작되는 테이블들이 있습니다. 이 테이블들을 어, 값을 바꿈으로써 퍼포먼스 스키마에 있는 어떤 성능 관련 지표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셋업 언더바 액터, 컨슈머, 인스트루먼트, 오브젝트, 타이머 이런 뭐 시간이라든가 오브젝트 관련 대상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컨슈머 관련돼서 기본 설정 값을 확인하는 것은 퍼포먼스 스키마의 셋업 컨슈머를 셀렉트 해보면 현재 어떤 설정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슈머를 설정을 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 관련된 여기서는 글로벌 인스트루먼트나 스레드 인스트루먼트만 enable을 no로 지금 현재 S로 되어 있는 것을 no로 끄겠다 이렇게 하고 다시 확인해 보면 이런 식으로 글로벌 얘만 글로벌 인스트루먼트 얘를 S로 S가 enabled no로 했는데 얘가 S, 그러니까 yes, no로 바꿀 때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 구문으로 설정해 주시면은 바뀝니다. 그리고 인스트루먼트 셋업 언더바 인스트루먼트도 확인을 하고 여기도 변경한 타이머나 이런 식으로 변경하면 돼요. 그리고 셋업 인스트루먼트도 모두 no로 했다가 웨이트만 yes로 하는 설정으로 하시면 다 전부 뒤에도 보면 나오겠지만 지금 이렇게 해주는 어떤 전부 다 no로 하고 여기 웨이트 관련된 것만 yes로 바꾸는 어떤 그런 설정을 그러니까 설정을 전부 다 enable 해놓으면 성능이 약간 떨어지니까 최소한으로 enable만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확인하는 거고. 그래서 그 위에 퍼포먼스 관련된 그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을 설정을 하고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면은 그래서 테스트는 처음에 퍼포먼스 스키마를 오프를 하고 워크벤치로 실행해 본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퍼포먼스 스키마 오늘 하고
설치 그 MySQL 설치했을 때 가장 기본으로 해서 디폴트 버전으로 해가지고 또 성능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은 퍼포먼스 스키마 ON을 하고 앞에서 설정했던 다 그 전체 설정된 부분을 모두 오프로 하고 필요한 부분만 ON을 하는 필요한 부분만 설정했을 때의 어떤 그 성능 값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지표를 다 ON으로 하고 성능 테스트를 했는 결과이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 다음은 모든 걸 다 끄고 했을 때의 성능 테스트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 둘, 셋, 넷, 5개를 딱 비교를 해보면은 오프를 했을 때는 per second 요 트랜잭션 per second를 보시면은 초당 처리량이 전부 다 오프했을 때는 2711, 오늘 디폴트로 했을 때는 2544.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했을 때 1.4% 정도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올 온을 했을 때는 11%, 그리고 온 노를 했을 때는 4.31%.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온을 하고 웨이트 이벤트를 설정하고 했을 때 뭐 간단한 테스트이긴 하지만 한 1.4% 정도의 어떤 성능 저하가 보이긴 합니다. 이 정도면은 튀고 성능 지표를 모니터링 하는 게 운영상 1.4%면은 뭐 이 정도 감안하고 모니터링 조금 더 상세한 모니터링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혹시 그러니까 오늘 여기 MySQL과 오라클의 비교 관련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오늘 질문사항 나온 게 있어요? 나왔죠. 자료가 오늘 일찍 끝났네요. 음, 그래서 지난주에 이 화면 터미널 창 보이시나요? 쇼.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쇼. 이게 지금 지난주에 음, 그 계층 구조 관련해 가지고 정성환 부장님이 올려주신 그 EMPD2란 테이블을 가지고 제가 MySQL은 커넥트 바이 쿼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정성환 부장님이 올려주신 위드 구문 가지고 해보려고, 그래서 여기 보이는 크리에이트 테이블하고 EMP 인서트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고 실제로 셀렉트를 해보면은
데이터는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테이블을 하이라키 테이블을 올려주신 이 위드 구문으로 셀렉트를 해보면은 이런 오류가 납니다. 이 구문을 아까 찾아보다가 못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아니면 잠깐 쉬었다가 이거 찾아보고 한 10분 후에 다시 하는 걸 하겠습니다.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쉬어. You 쉬어. 제가 그 정성환 부장님이 올려주신 쿼리 가지고 MySQL에서 MySQL 지금 보시는 창은 MySQL 5.7 버전이고요. 요 창을 두 개 띄워놨는데 하나는 8.0 버전의 MySQL을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데이터는 동일하게 이렇게 넣고 쿼리도 동일하게 hi.sql, hierarchical SQL로 해보니까 그게 부장님이 올려주신 쿼리에 리커시브 이 부분이 빠져 있더라고요. 이 부분 수정하고 아래에 union all 밑에 있는 EMP를 EMPT2로 바꾸고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부장님이 올려주신 의도대로 계층 구조 쿼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MySQL 8.0 버전에서는 되고요. MySQL 5.0 버전에서는 8.0 버전에서는 되고요. 5.0 버전에서 실행을 하면은 오류가 떨어집니다. 위드 구문이 안 되거나 아마 위드 구문에 하이라키 리커시브 관련된 구문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는가 봅니다. 그리고 그 지난주에 그 테이블 스페이스 관련돼서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오라클의 테이블 스페이스는 테이블 스페이스에 데이터 파일 여러 개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유저스란 테이블 스페이스에 데이터 파일을 각기 다른 그 마운트 포인트에 있는 폴드에 마운트 포인트가 3개가 있으면은 3개의 마운트 포인트 폴드에 있는 에다가 데이터 파일을 3개를 붙이면은 그렇다면 유저스 01, 02, 03 3개 테이블을 유저스 테이블 스페이스에 할당을 하게 되면은 할당하고 유저스 테이블 스페이스에 테이블을 만들고 테이블에 데이터를 인서트를 하면은 3개 데이터 파일에 골고루 데이터를 분산해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MySQL은 MySQL에 테이블 스페이스란 개념이 있긴 한데 지난주에 어느 분인가 테이블 스페이스 타입에 대해서 적어 주셨던 걸 본 것 같은데 어, 어, 김정순님이 올려주셨던데 그 테이블 스페이스 종류가 시스템 타입이 있고 싱글 타입이 있고 제너럴 타입이 있습니다. 음, 그 테이블 MySQL 최초 설치하게 되면은 시스템 테이블 오라클에 해당하는 시스템 테이블 스페이스에 해당하는 게 시스템 타입의 테이블 스페이스가 만들어집니다. 보통 설치하게 되면은 파일 이름이 IB 데이터 1 이렇게 해서 설치가 됩니다. 이게 시스템 타입이고 어, 그 테이블당 하나의 테이블 스페이스로 하려면은 변수 중에 InnoDB per 테이블을 on으로 하고 테이블을 create 하게 되면은 테이블 하나당 테이블 스페이스 하나가 할당되는 그런 방식이 됩니다. 그런 방식의 구성이 있고 어, 오라클하고 비슷한 제너럴 타입의 테이블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이 테이블 스페이스를 만들고 테이블을 만들 때 테이블 스페이스를 지정하게 되면은 제너럴 타입의 테이블 스페이스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는데 어, 오라클의 테이블 스페이스랑 MySQL의 제너럴 타입의 테이블 스페이스랑 다른 점은 오라클의 테이블 스페이스는 여러 멀티개의 데이터 파일을 할 수 있는 반면에 MySQL의 그 제너럴 타입은 지금까지는 커뮤니티 버전에서는 테이블 스페이스 제너럴 타입 테이블 스페이스에는 데이터 파일을 한 개만 할당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여러 데이터 파일에 분산해서 저장한다거나 그런 방식은 그렇게 저장하려면은 InnoDB 데이터 1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 타입의 데이터 테이블 스페이스에다가 저장하게 되면 그런 효과는 볼 수 있는데 그 시스템 데이터 테이블 스페이스가 그 부분만 그 테이블 스페이스만 계속 커지게 되면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 관리적인 측면도 있고 해서 보통은 MySQL에서는 InnoDB portable이란 변수를 on으로 설정하고 보통은 테이블 하나당 테이블 스페이스 하나로 구성하는 것을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그리고 음, 지난주에 제가 시작하고 카톡방에 여러분들이 좋은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정성환 부장님이 제가 분석하니까 또 올려주셨네요. 이것도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DB마다 조금씩 다른 이런 그 계층 구조 쿼리에 대해서는 오라클에서 유용하게 잘 쓰고 있으니까 다른 DB들도 지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